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정 데이터까지 입력이 다 됐고, 언설턴티 버젯, 프락토 총괄표에 입력량까지 채웠습니다. 여기 위에 데이터를 따로 넣지 않는 이유는 어, 저희가 밑에서 계산 산출 근거에서 계산한 것들을 다 링크로 가져올 예정이라서 어, 지금 입력량까지만 채우고 B가 빠졌네요. B를 결과로 내는 부분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A1부터 내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갈 건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1 땡땡땡 만들어 놓겠습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면 A6까지 있을 거예요. A6까지. 여기 있죠.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으셔도 되죠. A하고 B하고는 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 B1, B1부터 저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C1 어디까지 나오냐면 2까지 나옵니다. C1에 B1 까지 그 다음에 2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추정값이 어떻게 됐는지죠. 그래서 추정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값이에요. 그래서 불확도가 실제 시작되는 부분은 2번부터고 추정값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측정한 값이나 기준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우연효과에 대한 거랑 LS가 뭐냐면 LS는 여기서 보면 외측 마이크로미터 평균 지시값이고 그 다음에 X하고 R이 합성된 걸로 지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A1에 대한 내용을 써줄 건데 외측 마이크로미터 지시값에 대한 표준 불확도를 계산을 할 거예요. 불확도를 쓸 건데 여기서 어, 나는 LS를 두 가지로 나눠서 쓸 거다. 그래서 LS에 대한 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식을 넣을 거고요. 실제 내가 왜 LS 전자 제곱이 들어가야 돼. 왜 제곱 대문자는 아닙니다.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제곱에 내가 지금 LS를 계산을 할 건데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S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두 가지를 내가 합성을 해서 계산을 할 거다. 그래서 S의 X하고 S의 R 값하고 두 가지를 쓸 거고요. 어, 얘는 A1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쓰겠습니다.
지시값에 대한 표준 불확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을 할 건데, 자, 내가 수학적 모델에 합성 표준 불확도 식을 썼기 때문에 각각의 항이 뭘 의미하는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슨 x가 뭘 의미하느냐. 수식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 알 수 있어. 여기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뭘 의미하냐면 우연효과에 대한 값이 되겠죠. 의미한 표준 불확도를 의미합니다. 우연효과라고 하는 거는 반복 측정에 대한 불확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A형, A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한 장비에 대한 분해입니다. 그래서 즉 마이크로미터 분해도에 대한 불확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나는 계산을 할 거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여기 위쪽으로 올려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A1은 뭐 더하기 뭐냐면 x 더하기 r 값이에요. 그래서 A1에 대한 거는 나중에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 A3 전부 다 밑에서 얘네 두 개를 합성을 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B1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이 과정에는 아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B1은 뭐에 대한 거냐면 우연효과 X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B1에 대한 추정값은 우리가 측정한 측정값의 평균값이 돼요. 지금 제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는 불확도는 하나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리프의 두께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0.10 제일 큰 구간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값으로 대표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 지시값의 평균값이 추정값이 되고 이때 꼭 단위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전부 다 진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B2는 뭐에 대한 거냐? B2는 이제 표준 불확도 값이죠. 그래서 표준 불확도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A형 불확도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의 어, 측정 횟수를 나눠주면 되죠. 갑자기 늘어났죠? 여기가 늘어났구나. 값이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표준 편차 값을 간격을 조금씩 띄워줘야 돼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우리가 측정한 구간이 지금 5개 구간인데 여기에 대표하는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제일 큰 값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값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네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미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B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네요. 자, 이게 표준 편차를 대표하는 가장 우리가 측정했던 구간 중에 제일 큰 값이 표준 편차로 들어갔고 각 구간마다 산출해야 되는 불확도 같은 경우에 뭐 푸시풀이나 토크렌치 같은 경우에 각 구간별로 표준 편차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대표 값으로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한 이 구간에서 제일 큰 값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전기식 지시절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를 제일 큰 값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뭘 나눠줘야 되냐? 측정 횟수만큼 나눠줘야죠. 그래서 분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분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측정 횟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는 n이 되겠죠. 그리고 측정 횟수 우리가 5개의 구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5개 구간을 넣고 그 다음에 루트를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서 왜 만들어서 놓냐면 그래야 앞으로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루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모형에서 하나씩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좀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줄여서 쓸 거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쓰면은 도형들이 다 제각각 놀기 때문에 여기를 홈에서 그래서 찾기, 개체 선택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3개가 다 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노트를 넣어줄 건데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써주시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링크로 가지고 왔고 여기는 측정 횟수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측정 결과 이제 계산 결과를 넣어줘야겠죠. 1.48에서 나누기 루트가 SQRT입니다. 그 다음에 5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8에서 5를 나눈 루트 5를 나눈 값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불확도를 이 자릿수만큼 표준 편차 자릿수만큼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운드로 소수점 2자리까지만 만들어줄게요. 라운드에 소수점 2자리까지 만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히읗 한자에 마이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B2에 대한 식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B3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밑에서 B3을 가지고 옵니다. 자, B3은 뭐냐면 확률 분포네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우리가 A형 불확도에 5회 측정했기 때문에 T 분포가 돼요. 이렇게 되고 T는 기호기 때문에 여기를 기울여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4. 자, B4는 뭐냐? 감독의 수네요. 얘는 LS 더하기 LSX 더하기 LSR이기 때문에 LS에 대한 그 LSX의 감독의 수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어, 지금 여러분들 거랑은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건방식이랑 섞여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수학적 모델을 수립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식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얘는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5가 들어가야겠죠. B5는
자, B5는 불확도 기혈량입니다. 그래서 불확도 기혈량은 뭐 곱하기 뭐냐? 감독의 수 곱하기 감독의 수의 절대값 곱하기 표준 불확도 값 되겠지. 그래서 감독의 수의 절대값을 쓸 건데 비읍 한자에 들어가 보면 바가 있어. 그래서 바를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감독의 수 링크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다음에 절대값. 그다음에 디귿 한자에 7. 이게 곱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냐? B2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는 계산하면 지금 얘네가 가운데 정렬이 전부 다 안돼 있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주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계산하냐? 절대값은 ABS로 계산합니다. ABS의 1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0.66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6 한 칸씩 다 띄워져 있어. 자, B6은 뭐냐? 자유도는. 그래서 A타입에 대한 자유도이기 때문에 N-1은 N은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를 주시고 자, N 값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아까 어디 측정횟수 여기 나눠졌죠. 그래서 5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없네. 그리고 5 빼기 1 해서 얘는 는으로 표현해주시면 자, 여기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4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C를 계산해 볼게요. C는 뭐에 대한 거냐면 SR, 외측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에서 가지고 왔네요. 판이 어그러져서. 자, 외측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이 얼마냐라고 하면 분해능에 대한 추정값은 없어요. 분해능은 추정값은 없고 불확도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0인데 이걸 0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외측 마이크로미터 분해능만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통오차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보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개통오차로 들어가는 이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확도로 적용을 해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측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냐? 기준기 참고 데이터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외측 마이크로미터 분해능 해서 지금 추정을 마이크로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능을 넣어주시면 되고 분해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분해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C2는 지금 불확도가 뭐냐면 분해능에 대한 불확도. 분해능에 대한 불확도는 어떤 분포를 적용해야 돼요?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이미 사용했던 얘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분해능이 먼저 들어가고요. 분해능은 소수점 자릿수가 없었죠. 그래서 2루트 3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2루트 3을 따로따로 나눠주시면 쓰기가 편해요.
루트 12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뒤에 칸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별로다라고 하면 옆으로 조금씩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3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분포를 썼기 때문에 이 루트 3을 적용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 1 나누기 바로하고 2 루트 3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을 곱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돼요. 자, 루트 12로 한 번에 표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로 표현하기가 불편하다, 네, 계산하기가 불편하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루트 12 이렇게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루트 3이 곧 루트 1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따로 쓰지 않고 12만 써도 동일한 값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자릿수를 어디까지 맞춰주기로 했냐면 표준 편차의 자릿수까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라운드의 두 자리까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크로미터가 꼭 붙어야겠죠. 그래서 C2는 0.29라는 값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3은 확률 분포. 우리가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C3 직사각형 분포에다가 직사 이렇게 해주시면. 자, C4는 감도계수죠. 그래서 이 감도계수를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 LS에 대한 감도계수, LSR에 대한 감도계수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는 1로 표현해주고 위에 썼던 거를 복사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C5는 프락토 기하량이 되겠죠. 위에서 나왔던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감도계수 위로 따라왔죠. 그 다음에 표준 불확도는 D5에서 가지고 C5에서 가지고 C2 C2에서 가지고 와서 계산도 동일하게 됐습니다. ABS에 여기 값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C6이에요. C6이 뭐냐면 분해능에 대한 자유도죠. 그래서 B타입에 대한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분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이죠. 똑같이 써줄게요. 그래서 R분의 0짜리였죠. 100이 어떻게 해요?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제곱을 붙여주시면 돼요. 2에 위점자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R분의 100의 제곱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죠. 수식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수식에서 곱하기 분수. 때 괄호부터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서 분수를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괄호로. 이 제곱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색 안에 들어가 있어야 수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곱을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요. 여기 안에 또 분수를 넣어요. 그래서 100 R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저는 바로 무한대를 넣어요. 여기서 삽입의 기호에 보면 무한대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수학 연산자에서 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고 여기 뒤에다가 설명을 쓸 거예요. 이렇게 써서 무한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잊지 마시고 저장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B하고 C하고 합성을 해서 지금 A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A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B1하고 C1을 더해서 A1을 만들어내시고 여기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링크로 여기서 자릿수 셀 크기랑 정리 좀 해주시고 뒤에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0.000을 가지고 C1 값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C1이 0.000이었기 때문에 보이시죠? C1이 0.000이었기 때문에 자릿수를 통일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 더하기 얘 값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2입니다. 자 A2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여기 표준 불확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불확도 기호량 두 개를 합성을 한 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루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루트를 또 쓸 겁니다. 루트에 지금 이 루트는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그 루트지. 값을 넣을 건데 뭐랑 뭐를 합성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가로를 해서 어떤 값이 먼저 들어가요? 첫 번째 불확도 0.66 마이크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량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0.2 마이크론. 이때 마이크로미터를 맨 뒤로 빼셔도 되고, 사용하셨던 단위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제곱은 아까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 위점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합성을 할 거니까 자릿수가 동일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 거고요. 복사해서 가지고 올 때 데이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C5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전체를 이제 루트로 묶어야 되겠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를 묶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가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룹화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루트이기 때문에 SQRT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한 거를 엔터를 쳐주면 여기 값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라운드 처리를 중간중간마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남아있는 뒤에 숫자들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A2까지 표현했고요. 자, A3 확률 분포를 볼 건데 지금 보면 0.66, 0.2고 둘 다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0.66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T분포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 분포를 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뒤에 분포는 안 붙이셔도 괜찮아요. 보기가 조금 그래서 붙여준 거니까. 여기 이렇게 뒤에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왜 이렇게 나오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요. T분포 이렇게 해주시면. 자, A4 감도계수 위에서부터 감도계수를 계산을 했죠. 저희가 위에서 감도계수를 계산한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위에서 이미 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5를 보면 A5는 불확도 기여량이 되겠죠. 그래서 불확도 기여량은 감도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표준 불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감도계수는 위에서 가지고 올 거고 표준 불확도는 A2에서 가지고 오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6는 자유도네요. 자유도는 A 값은 B, C 두 개를 합성해서 지금 계산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유도를 합성을 해서 유효자유도식을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유효자유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유효자유도의 밑에 분모 분자부터 먼저 써보면 자, B2의 값이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표준 불확도 값이 들어가요. 0.66이 얘는 그냥 단위 없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0.66. 자, 여기에 몇 승이 들어가야 되냐면 4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첨자로 위첨자에서 좌측 정렬로 해주면 4승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분수를 이렇게 테두리로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 밑에는 자유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유도 값 4.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을 해야겠죠. 더하기. 자, 분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에 대한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표준 불합격 해주시면 되고, 4승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무한대 값이. 그래서 무한대로 넣어주시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분수를 이제 또 여기에 분자를 또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이때도 그냥 테두리만 먼저 넣어줄 거예요. 이 중간쯤에 우리가 이 형태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A5에서 얘도 A2에서 가져오시고 불합도 값으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유자유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똑같아요. 여기에 4승 나누기 자, 여기에 4승 나누기 밑에 자유도. 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무한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엑셀에 넣어줄 때는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유도는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으로 해주셔야 돼요. 라운드 다운으로 표현을 해서 0으로 표현하면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5 값이 나왔어요. 자, A6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D1. D1을 해주셔야 되죠.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줄을 조금 띄워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D1이에요. 자, D는 뭐에 대한 거였냐? 지금 D에 대한 거였네요. D가 뭐였냐? 외측 마이크로미터 보정값에 대한 거네요. 외측 마이크로미터 보정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기준기 성적서에서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준기 성적서 값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D1의 추정값은 교정 결과의 보정값이었어요. 그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 보정값 0.10 구간에 대한 보정값이 추정값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0이 아니에요. 우연효과 뭐 우리가 대통오차, 우연오차 이렇게 배웠을 때 이 부분은 우연오차라서 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교정 결과기 때문에 대통오차라서 여기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보정값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 보정값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정 성적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0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추정값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합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 써주는 김에 다 써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B1은 측정값의 평균값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자, D2입니다. 표준 불합도네요.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표준 불합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우리가 교정을 해서 받아왔죠. 그래서 교정 성적서 값을 참고해서 쓸 건데 지금 여기는 이미 확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이 구간의 표준 불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확장이 돼 있는 값을 표준 불합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K 값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 측정 불합도 값이 얼마였죠? 1마이크로였죠. 1마이크로미터였어요.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실 때 단위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때문에 나중에 계산이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단위를 꼭 써주셔야 돼요. 1마이크로미터에 뭘 나눠줘야 되죠? K 값을 나눠줘야죠. K가 2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1 나누고 2가 되죠. 그래서 0.5가 나왔어요. D2. 자, D3 값은 확률 분포예요. 자, 우리가 교정 성적선을 인용을 했고 신뢰 수준 약 95% K꼴 2를 적용했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정규가. 자, D4는 뭐였냐면 감독의 수예요. 감독의 수는 우리 이미 위에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칸을 조금 더 띄워놓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해 주시고 감독의 수, D에 대한 감독의 수. 자, 그 다음에 D5는 불합도 기여량이 되겠죠. 불합도 기여량은 여기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감도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표준 불합도 값이죠. 그래서 감도 값이 1이었고, 그 다음에 표준 불합도 0.5였죠. 자릿수도 위에서 쓴 자릿수만큼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0. 얘는 결과가 0.5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D6. 자, D6은 자유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자유도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었는데, B형 불합도에서 사용하는 100% 신뢰의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n-1로 사용해도 무한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결과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만 기록을 하겠습니다. 무한대로 표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D6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B에 대한 값은 뭐냐면 우리가 최종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하는 이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대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학적 모델식에서부터 가죠. 그래서 수학적 모델식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B는 우리가 실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B니까 B는 LS 더하기 D가 되고요. LS 값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 는 해서 자, LS는 몇 번 추정값이었죠? LS는 A1에 대한 추정값이었죠. 그래서 A1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링크. 자, A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D 값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D에 대한 추정값은 어디 있냐? D1 값이 있네. 그래서 D1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서 D1을 링크해서 가지고 오시고. 자, 이렇게 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 더하기 얘 값. 이렇게. 어, 우리가 지금 엑셀을 만드는 과정은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알 수 있게끔 결과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외측 마이크로미터 지시값이 0.001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릿수를 정리를 해줘. 그래서 는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삽입 기호에서 약을 찾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학 연산자 쪽에 보면 약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세 자리까지만 정리를 할 거다. 라운드 값으로 반올림 해주시면 되죠. 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셀서식에서 여기 사용자 지정을 세 자리까지만 표기할 거다. 라고 해서 결과를 세 자리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합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지금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테두리 두께를 다르게 한 이유도 있는데 여기는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이고 마지막에 여기 두껍게 되어 있는 여기 결과는 실제 내가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값이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싶어 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를 다르게 한 것도 있습니다. 자, B에 대한 표준 불합도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이미 불합도 기하량에서 다 나올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하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불합도도 없고 확률 분포도 없고 감도계수도 없고 오직 나오는 게 뭐냐? 추정값하고 불합도 기하량하고 자유도만 나오겠다. 그래서 불합도 기하량은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위에서 합성 표준 불합도 수식 여기 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 5에 대한 것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5는 여기 거는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5를 쓸 거예요. 자, 이 5는 합성 표준 불합도 수식이 되겠죠. 합성 표준 불합도 수식에서 우리 아까 전에 썼던 얘를 복사를 해서 썼어요. 그래서 는을 먼저 써요. 는 여기 뒤에서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게 하면 되겠죠. 한 칸을 비워서 을 땡기고 한 칸씩 밀어주겠어요. 자, 그래서 자, U, LS 값은 어디서 가져오냐? U에 대한 LS 값은 불합도 기하량 여기 값 A5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D에 대한 불합도 값은 D5가 됩니다. 불합도 기하량에서 우리가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각각의 값을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A5에 대한 값 그리고 D5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자릿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얘 제곱에 얘 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8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온 복사값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산을 다시 넣어주셔도 돼요. 루트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해주시면 되고 자릿수 정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음 제곱 이렇게 두 자리로 지금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두 자리로 표현을 하시든 한 자리로 표현하시든 상관없는데 원래는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소수점 자릿수가 작은 걸로 원래 자릿수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편한 방법대로 자릿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너무 길게 이렇게 뒤에까지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두 자리나 한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리나 한 자리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는 뭐에 대한 거냐? 자유도죠. 이 6는 자유도. 이 6, 자유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도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값을 수학적 모델에서 가지고 오는 계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합도 기여량 여기는 뭐냐? 합성, 표준, 불합도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온 자유도는 뭐냐? 유효 자유도.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두껍게 한 이유가 결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은 아까 전에 한번 썼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위에 들어가는 값이 합성표준 불합도.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A 값에 대한 값이 되겠죠. 여기가 5였어요. 이거 5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갔던 게 D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D는 D였어요. 그래서 D5에서 값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는 자유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릿수 다 맞춰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을 할 건데 아까랑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자유도가 만약에 식이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아예 다시 하셔도 돼요. 여기에 4승 나누기 4승 나누기 5.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식에서는 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15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자유도와 관련된 유효자유도 포함해서 모든 자유도는 자릿수를 버림하셔야 돼요. 라운드 다운. 왜 버림을 해야 되냐? 자유도가 작을수록 불확도가 커지기 때문이죠. 불확도는 우리가 95%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상값이 우리가 버리는 값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확도를 크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커야지만 자유도가 작아야지만 불확도가 커지는 양상을 T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자유도를 이렇게 버림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나오냐? 불합도 총괄표를 다 채울 수 있게 2, 6까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생활화하시고 A1부터 데이터를 한번 넣어. 버젯이 너무 큰데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 불합도 비율을 살짝 줄이.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겠습니다. 위에 거보다 더 작죠. 위에 거를 조금 줄일까요? 칸이 너무 넓으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두 개 정도 하나네요. 그러면 하나만 넓게 하고 추정값 써서 넓히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 데이터 자체는 나는 브락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만,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친절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 수기 자료 작성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링크를 가져올 겁니다. A1부터 A1이 0.1028이었어요. 자릿수도 똑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2번이 0.72 마이크론. 자릿수가 안 맞죠? 0.72 마이크론.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정리를. 그 다음에 A3가 P 분포, P 값만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A4, 1. 자, 그 다음에 A5, 0.72.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릿수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하고 버젯하고는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S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X하고 R 값이 두 개 합성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는 전부 다 얘네 귀속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로 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B1.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릿수 동일하게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태생브락도가 0.66 마이크로미터. 확률 분포가 T도, 자, 그 다음에 B4 1이었고요. B5가 0.66이었고요. B6 4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C1 0.006. C2 0.29. 자릿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C3 직사각형. 그 다음에 C4 1. 그 다음에 C5 0.2. 자릿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6 완료했어요. 여기만 좀 진하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글씨가 달랐네. 맑은 거. 여기는 바탕이었고, 여기를 바탕으로 바꿔줘.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여기도 바탕으로 바꿔줘요. 나중에 한 번에 다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하면서 진행을 안 하면 나중에 까먹게 됩니다. 보일 때마다 하셔야 돼요. D1 0.000, 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 0.5 마이크. 자릿수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D3. 버젯을 먼저 채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추정을 먼저 하시고 넣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입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0.5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D6 무한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E1은 어디? 마지막에 나온 최종값으로 가지고 1, 0, 3 mm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네는 없죠. 얘는 없는 값이고 없는 거를 표시를 조금 하셔야 돼요. 채우기 위해서 색깔을 좀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시잖아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E5는 0.88 마이크로.
0.88. 여기는 중간 방향. 자, 26, 11 이렇게 나눠. 자, 이렇게 해서 버젯이 다 채워졌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조금만 땡겨 있어. 자, 그래서 버젯까지 만들었고요. 자, 버젯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측정 불확도 값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측정 불확도 값은 어, 측정 불확도 표현 지침 여기 뒤에는 지워줄게요. 네, 이거 해서 왜냐면 이 문서 번호가 계속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 계속 바꿔줘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고 볼게요. 그래서 포함 인자는 10 이상이 나왔죠.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10 이상이면 신뢰 수준 약 95%, 95%도 띄워줘야 돼요. 그다음에 K 꼴 2도 띄워주고 K는 도듬무로 해주세요. K 꼴 2를 적용한다. 그래서 측정 불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측정 불확도 어떻게 표현하죠? 문자 U로 표현하죠. 그래서 U는 자, U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기 때문에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표준 불확도, 합성 표준 불확도 곱하기는 디귿함수. 우리는 이제 2를 쓸 거죠. 합성 표준 불확도 값 위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0.88 곱하기 2는 얼마가 나오나요? 1 곱하기 2. 자, 1.76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소점 세 자리까지. 그러면은 마이크로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0.001 마이크로, 1마이크로는 0.001mm까지 표현해야 되겠죠. 뭔가 1마이크로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 없이 표현을 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 자릿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는이 아니고 약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약이 있기 때문에 약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불확도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라운드 업 처리하죠. 올림 처리, 소수점 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2마이크로라는 것이. 자, 우리가 밀리미터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얘는 밀리미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밀리미터로 표현을 할 때는 마이크로에서 밀리미터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는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나누기 1000 해주시면 밀리미터 표현이 되고요. 0.002가 나오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했다. 자, 마이크로미터로 그대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죠. 포함 인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신뢰 수준 약 95%, K 꼴 2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퍼센트 띄어쓰기 K는 도도. 그 다음에 기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표현이 됐으면 이제 결과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새 게이지에 대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추정을 했어요. 틈새 게이지. 자, 틈새 게이지 몇 미리 구간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 텍스트로 할 거기 때문에 틈새 게이지 명목값이 0.10mm 0.10mm 자, 결과는 뭐였죠? 리프의 두께는 얼마였냐면 결과가
2에서 나오죠. 그래서 0.103mm였고, 그리고 측정 불확도는 얼마였어요? 0.002mm였죠. m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릿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왔는데, 혹시나 자릿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를 텍스트로 또 다시 묶어서 텍스트 함수를 써주시고, 콤마 0.000 이렇게 표현할 거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결론은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산하고자 했던 게 B였죠. 그래서 B에 대한 식을 가지고 B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가 높이가 안 맞네. 23. B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괄호를 해줘야 되죠. 괄호에서 앞에는 교정 결과고, 앞에는 교정 결과였고, 뒤에는 그럭드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교정 결과가 얼마였죠? 0.103이 나왔네요. 103. 여기는 밀리미터 나중에 다 묶어줄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0.10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 한자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가 뭐죠? 불합도죠. 그래서 측정 불합도값.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로로 해주시고. 뒤에는 단위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표현했고, 마이크로로 표현할 때는 0.103mm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각각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뒤에 불확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요. 실내 수준 약 99% A 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위에 거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 보고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